爬过不？爬过来为了给我的听我话班长在打电话。一，对好。2，对好。3，对好。4，太呆子这儿踩滚到了。好，你就我说的是快点，自下子撇了不？ 7、8、9，现在没搞好。9，注意哈。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위해 크고 작은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죠. 우리 한국에서도 촛불 시위, 응원봉 시위 등 국민적 힘이 필요할 때 시위가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당시에도 한국 시위의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촛불에서 시작된 응원봉 시위는 우리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과 투지를 보여주었었죠. 평화적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의 시위와는 다른 양상의 시위로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위가 아닌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언론에서도 앞다퉈 보도하고 있지만 그 심각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특히 지난 2025년 8월 7일 스촨성 장유시에서 벌어진 10대 여학생 폭행 사건이 결국 전국적인 시위로 번지면서 중국 공산당 정권의 심장을 직접 겨누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특성상 언론은 침묵하고 있고 관련된 영상 등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동의 전말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시작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7월 22일 14세 여학생이 또래 3명에게 4시간 넘게 집단 폭행당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심지어 옷까지 벗기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잔혹한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 속에서 피해 학생은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었고 가해 학생들은 마치 자신들이 법 위에라도 있는 양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피해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가해 학생들이 경찰에 10번도 넘게 갔다 왔지만 20분 만에 나왔다고 조롱하듯 말했다는 겁니다. 가해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는 이들의 태도는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는 학교폭력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중화권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중국 민심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억눌렸던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현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중국 공안 당국은 이 사건을 경미한 부상으로 치부하고 가해자들을 훈방 조치하거나 교정학교에 입소시키는 수준으로 처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부모는 청각장애인, 가해자 부모는 공무원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회적 불평등 구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돈 있고 배경 있으면 뭐든 용서되는 거냐. 이런 분노가 들끓었죠. 특권층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혹은 중국 사회 전반의 불공정함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건드렸습니다. 물론 중국 당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위가 격화되자 공안 당국은 군용 차량과 가축 운반 트럭까지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피 흘리는 사람들을 가축 운반 트럭에 태워 외곽 지역으로 연행하는 장면들이 목격되면서 국제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해외 인권운동가들은 시위 진압을 주도한 지방 관료들의 실명과 직책까지 공개하며 국제사회의 압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최루탄 발사와 무차별 체포 등 강경 진압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시위대는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진짜 피로 물든 중국인들이란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시진핑 물러나라. 는 외침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공산당 정권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잔혹한 현장이었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시위가 장유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SNS를 통해 시위 영상들이 퍼져나가면서 깨어난 인민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문구와 함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장유시 외에도 후베이성, 스촨성, 후난성 등 여러 도시에서 강제 철거, 임금 체불, 전기요금 인상 등을 이유로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교 폭력 사건 하나가 터진 게 아니라 그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공산당 체제에 대한 불만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파탄과 권력 남용이 축적된 불만과 결합되며 전국적 저항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 현지 사회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중국에서는 중앙정부에 항의할 수 없어 비중앙정부나 기업에 직접 항의하는 시위를 자주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와 브루킹스 연구소 같은 곳에서는 단순한 청소년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분노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치 전문가들도 억압이 역풍으로 돌아오는 순간 정권 붕괴는 시간 문제라며 경고하고 있는데요. 국제분석기관 스트래포는 이번 사태를 단발성 폭발이 아니라 장기적인 통치 기반의 균열을 암시하는 신호라고 분석하며 중국 지도부가 기존 방식의 정보 통제만으로는 더 이상 민심을 억누를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빙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대규모 폭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번 사태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 내에서는 공산당의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행 영상과 시위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보 통제망이 완전히 뚫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시민들은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격분하며 사법 정의 실현과 함께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천안문 사태 이후 보기 드문 공산당 정권의 핵심을 흔드는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진핑 물러나라, 공산당 타도 같은 구호는 단순한 민생 불만이 아니라 체제 전복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억눌렸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학교 폭력이라는 작은 불씨를 통해 거대한 들불로 번져나간 것입니다. 이러한 자발적이고 광범위한 저항은 공산당 통치에 대한 인민들의 근본적인 불신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이번 시위를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과 불공정한 사법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로 집중 보도하고 있었는데요. 해외 민주화 인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산당 폭정을 끝내야 한다며 중국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할수록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이는 중국의 대외 이미지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단순한 치안 유지를 넘어선 인권 탄압을 자행할 경우 강력한 제재나 비판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학교 폭력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간 억압받아왔던 중국 인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재정 파탄, 권력 남용,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국적인 저항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이 과연 이 거대한 민심의 파도를 어떤 식으로 잠재울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아래에서 민중의 목소리가 이렇게까지 표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며 이는 시진핑의 리더십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위가 더욱 확산되고 장기화된다면 중국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연 중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